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경남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년 전 노동절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선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는데 지난 주말 또 크레인 사고가 연거푸 일어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2년 전 사고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원청 임직원들은 모두 무죄, 하청 직원들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와 보건 사업이 힘을 내고 있지만 정작 서부 경남의 고대사에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경남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현병 환자 관리 실태를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과 노인 등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얼마 뒤 창원에선 10대가 휘두른 흉기 난동에 70대 노인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살인과 폭력 등 강력범죄는 5년 전 180여 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2017년에는 35% 이상 급증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약을 한 2달 정도만 안 먹어도 이분들이 사고를 치시고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아마 관리가 좀 힘들 거거든요. 문제는 정작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경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경남에서 조현병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4,600여 명에 달하지만 재활시설은 단 4곳뿐입니다. 시설 한 곳당 관리 환자 수가 1,100여 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지역 인구의 절반이 머무는 창원에는 재활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사회 복귀하려고 그러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구조도 열악합니다. 지난해 경남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13,000여 명인데 반해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종사하는 직원은 121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30명보다 무려 3배나 많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해 시설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2년 전 노동절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선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또다시 크레인 사고가 연거푸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지난 4일, 크레인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아 하청업체 직원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루 전날인 지난 3일엔 바로 옆 작업장에 크레인 줄이 끊어지면서 크레인 고리에 머리를 맞은 하청업체 직원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119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소방대 편에 사상자를 이송했습니다. 5월 3일부터 해서 5월 4일간 양일간에는 신고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3일 사고 때는 중대재해가 아니란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쪽에서 간 게 아니라서 몇 시쯤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정확한 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자체 소방대를 투입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스 누출로 2명이 숨진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때도 사측은 자체 소방대로 수습에 나섰다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해 자체 소방대를 산업재해 축소 은폐에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 바 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또는 축소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에 반드시 119 신고를 의무화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과 더불어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화재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발생 시 119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앞서 보셨던 31명의 사상자를 낸 2년 전 사고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원청 임직원들은 모두 무죄, 하청 직원들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법원은 당시 크레인 충돌 사고의 원인이 원청인 회사 측 안전관리 소홀보다는 하청인 현장 직원들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유아람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명 가운데 실제 크레인 조작 업무를 맡았던 10명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부분 하청 직원들입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장과 직원 3명,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청 무죄, 하청 유죄라는 한탄이 나오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었습니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실질적인 사업주나 원청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 판사도 이번 판결에서 산업안전 총괄 책임자는 전체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의무가 있을 뿐 개별 중장비를 관리 감독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주의 감독의 의무는 없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과 경영진을 제대로 처벌하고 그래야 또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되고 그 재해가 조금 예방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선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고정식 크레인의 충돌 사고로 노동절에 나와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과 합천, 산청, 남해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차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10도, 진주는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창원 22도, 진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 쌀쌀합니다. 아침 최저기온 밀양 6도, 함안 6도, 양산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 25도, 양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4도, 산청 6도에서 시작하며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독일 남부 먼바다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서 연구와 복원 사업이 힘을 내고 있지만 정작 서부 경남의 고대사에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고대 국가로 추정되는 사물국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와 경상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라가야와 금광가야 등 가야들이 국가의 기틀을 갖추는 3세기 무렵 남해안 동쪽엔 제법 세력을 갖춘 가야의 소국들, 이른바 포상 8국이 있었습니다. 마산 창원 지역엔 골포, 칠원 지역엔 칠포, 고성 지역엔 고사포, 사천 지역엔 사물국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3세기 말 교역권을 따내기 위해 연맹을 맺고 김해의 가라, 함안의 아라, 그리고 신라를 공격했지만 패한 뒤 더 이상 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천 지역 최초의 국가인 사물국의 뿌리와 중심지, 그리고 타국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 용역이 다음 달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분이 발견된 이곳 용연면 선진리 일대를 비롯한 모두 3곳이 사물국의 중심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석기부터 삼국시대까지 유물이 발견된 늑도는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1세기까지
일본과 교역한 국제무역항이었지만 그보다 몇백 년 후인 사물국의 항구로 확정할 수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늑도에 있던 어떤 세력들이 내륙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늑도 어딘가에 또 그 중심 시기가 가야일 시기일 수도 있고요. 특히 정부와 경상남도의 가야사 연구와 복원은 육가야를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호상 8국을 비롯한 가야 소국에 대한 연구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야 소국 이에 대한 역사도 같이 연구가 돼야 그 나머지 가야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의 어떤 그 가야사 연구에서 나아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시군 단위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연구와 발굴이 진행돼야 제대로 된 가야사가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여성용 속옷과 신발 밑창에 외국 돈을 숨겨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0여 차례에 걸쳐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던 이들은 빼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장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이적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이 바지를 벗자 배 주위에 여성용 보종 속옷이 보입니다. 야, 뭡니까 이거? 아니, 이거 쳤네요, 진짜. 뭡니까? 보종 속옷 속에서 숨겨둔 달러와 유로화 지폐 뭉치가 나옵니다. 몸수색은 계속됩니다. 신발 한번 보시죠. 신발 깔창을 들자 양쪽 신발 속에서 유로화 지폐 뭉치도 발견됩니다. 체포된 남성은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 돈을 필리핀 도박장으로 밀반출하던 운반책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53살 천모 씨는 형과 함께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6차례에 걸쳐 1,080억 원어치 외화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환전이 어렵고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점을 이용해 국내은행에 대포 통장을 만들어 두고 환전한 뒤 운반책을 이용해 돈을 필리핀으로 옮겼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그에게 도박 자금은 원화에서 페소화로 환전이 안 됩니다. 즉 환전이 쉬운 유로화와 달러화가 환전시키기 때문에. 이들은 외화 뭉치가 금속 탐지기에 잘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옷과 신발 등에 돈을 숨겨 필리핀으로 빼돌렸습니다. 보안 검색하는 거는 위해 물질을 거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좀 안 잡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천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필리핀 현지에 체류 중인 현지 총책 3명에 대해서 지명 수배를 내려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가 하면 또 다른 밀반출 조직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어촌 환경 개선과 수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현장의 어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소수견에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갑오징어를 최고 잡을 때는 한 500m 되는 그물 길이에서 최하 50마리, 최고는 100마리까지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잡는 애가 온다는 뜻으로 속칭 속단지 씻고 먹고 나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3일에 한 번씩 판매하러 가면 기름값도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내 실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민들이 어느 어민한테 가서 다 물어보고 이라고 못 먹고 살고. 먼바다에 있는 뱅어들이 들어올 그게 있습니다. 큰 배들이 다 잡아버립니다. 30몇 톤짜리도 다 합니다. 그물이 옛날에 100폭이 쓰던 배들이 지금 500폭이 쓰니 이렇게 늘려버립니다. 파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어요. 고기가 안 나오니까. 바다가 생선이 작년에 비교하면 아예 생선이 안 납니다. 안 나 지금.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모르죠 그거는. 바다가 지금 오염도 많이 돼서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업이 좀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어선, 우리 마을 어장, 또 우리 소외된 어민들을 고치 그런 것들 해서 행정당국과 또 시에대 다니면서 그분들을 어떤 일을 대신해주고 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바다는 풍부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바다 우리가 지키겠다. 또 그렇다 해서 저희들만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국과 잘 협조돼서 다시 살아나는 바다가 돼서 고기도 많이 잡고 내고장 소식입니다. 가수 현숙 씨가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동 목욕 차량을 기증합니다. 전달식은 오늘 오전 11시 산청 보금 노인요양원에서 열립니다. 2019년 사천 바다사랑 지킴이 발대식이 오늘 오후 2시 대한노인회 사천시 지회에서 개최됩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 국제학술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의 제77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반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진주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주경찰서는 신속한 현장 조치와 대상자 이송 및 보호 조치에 진주소방서는 위급 상황 시 구조 구급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가진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한 의원 총회 결과에 대해 이병희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해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9일엔 인권조례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권조례 처리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임시회 개회 첫날인 14일엔 의원들 전체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경상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 6대를 지원받아 7,044헥타르의 산림에 2주 간격으로 실시하며 약제 살포 효과가 높은 오전 6시부터 11시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방제에 쓰는 약제는 인체나 가축의 피해가 없다며 주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김조원 사장 일행이 최근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에게 카이가 생산하는 FA-50 전투기와 수리온 헬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12대 규모의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FA-50 수입을, 방대한 국경 지역의 방위와 치안 유지를 위해 수리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2021년 5월에 서울 종로와 김해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이 동시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관을 허물고 가칭 시민문화체험 전시관을 지어 노 전 대통령 퇴임 기간 자료와 유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며 노무현 재단도 서울 종로구에 가칭 노무현 시민센터를 지어 시민민주주의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지역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정서 안정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민간 승마장 3곳에서 실시되는 승마체험 사업은 1인당 10회 체험에 32만 원의 비용 중 9만 6천 원을 개인 부담하면 나머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500여 명의 학생에게 1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